네,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앞선 리포트를 보면요, 지금 세종시 아파트 값이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이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여러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형성된 높은 가격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아직도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호재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좀 많이 갑작스럽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초과 가격이 좀 형성이 되었고 이 초과 가격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 상황도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금리도 계속 오른다고 하고요. 네. 이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 거로 예상을 하세요? 하락세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을 거고요. 근데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가격이 좀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수요나 공급의 측면에서도 공급은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수요적인 부분에서는 또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또 시장에 참여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어떤 밸런스가 잘 안 맞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이제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계속 좀 하락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 사실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다 시점을 예측하기 힘든데 어떤 이걸 막는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기간이 될 것이냐라고 보면 뭐 내년 그 이상까지도 보시는 게 좀 많은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가격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가격 수준이 형성되어야 이러한 지금 가격 하락이 좀 멈출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가가 있죠. 분양가하고 이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있는데 지금 그 차이의 갭이 좀 근소한 차이로 될 경우가 된다면 시장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다시 정상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시 반등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값과 거의 비슷해지는 데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똑같게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세종하고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동반 하락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세종하고 비슷하게 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이제 대전과 세종이요, 부동산 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광역 부동산 시장을 형성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세종시 하락세가 대전보다는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종시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대전에서도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고 어떤 세종시의 영향이 대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세종시, 대전시뿐만 아니라 이제 충남이나 아니면 뭐 충북의 이제 청주 지역까지도 지금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들이 서로 가격이 변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 부동산 대세 하락장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다. 동의를 좀 하고요. 뭐 지역에 따라서 이제 하락 폭은 좀 달라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초과 가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규제를 좀 완화하고 있어요. 정부의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고요. 수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하락 이런 것 때문에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살려고 하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참여자가 적고 공급은 많고 그러다 보니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 제가 실수요자라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집은 필요한데 지금 꼭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답이 좀 있긴 했죠. 지금까지도 이제 분양 시장을 노리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규제가 완화되는 한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분양가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풀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분양가를 규제했던 부분들을 조금 높인다는 얘기죠. 물론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현실화를 통해서 공급을 늘려지는 효과가 있지만 실수요자인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좀 분양가가 높아지는 효과가 좀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면 분양가가 앞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 분양 쪽으로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유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을 더 늘어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